우리 주변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건, 그 속사정을 짚어보는 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이지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대전의 한 소아과에서 사용 기한이 무려 4년이나 지난 수액을 아이들에게 주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소아과는 어린아이들이 찾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음식도 4년이 지나면 위헌한데 4년이 지난 수액을 그것도 아이들에게 주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의 단골이라던 제보자는 이 사실을 알아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이가 이제 장염 진단을 받고 탈수 증상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수액 하나를 맞고 싶다 요청을 했어요. 수액을 넣고 나서 한 20분 정도 흘렀을까요? 사용기한이 2022년 10월 1일인 거예요. 저한테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리 직원이 실수로 날짜 지난 수액을 잘못 놨네요. 이러더라고요. 500ml 중에 100ml가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 정도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뭐 아이한테 문제 생기면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 병원으로 연락을 달라. 조치를 취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고 끝이었어요. 소아과면 아이들이 진짜 많이 갈 텐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제보자 단골 소아과에 갔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예방접종도 많이 하는데 이때는 본인의 초등학교 11살 아이가 아팠대요. 그것도 장염에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수액을 좀 맞춰야겠다라고 해서 그 단골 병원에 가서 수액 주사를 맞춰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수액 주사를 침대 밑에서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수액을 맞추는데 보관 장소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옆에 앉아서 수액 맞는 걸 지켜봤는데 보다가 이제 한번 열어봤대요. 침대 밑에 있던 수액 봉지를. 그랬더니 유통기한도 아니고 소비기한이 무려 4년 지난 그러한 봉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어때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당장 이거 중지해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정말 갑자기 배신감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맞고 있던 수액이 지금 4년이 넘은 거죠? 침대 밑에 있던 것뿐만 아니라. 네. 4개월도 아니고 4년이나 지난 수액이었습니다. 몸에 바르는 화장품도 이 정도 오래되면은 피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수액은 혈관에 직접 투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다 보니까 불안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래된 수액 얼마나 위험한지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포도당하고 전해질만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런 경우라면은 성분이 뭐 변질이 돼가지고 문제되진 않을 텐데 문제는 너무 오래되는 경우에는 약간 감염의 우려도 있고 완전히 무균 상태로 있어야 되는 약이잖아요. 모든 주사약들은 거기 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바로 혈관으로 균이 들어가게 되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이라는 걸 두는 거예요. 오염이 돼가지고 뭐 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혈관으로 주입이 되면 이제 폐혈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주사제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호사님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사용기한이 4년이나 지난 수액이 병원에 있다는 것도 전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속 있었을까요, 병원에? 네, 아무래도 재고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은 병원이다 보니까 말할 때도 이걸 폐기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병원 어때요? 아이들 소아과 단골로 다니는 곳이고 예방접종은 물론 어머니들이 믿고 맡기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시스템 부실로 이렇게 어떻게 주사 자체가 사용기한이 지난 것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보자가 더욱 분노했던 지점은 바로 이 사건 이후 병원의 대응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이제 제보자가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사용기한이 4년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은 인정을 하면서도 근데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그럼 다른 수액으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고 부작용도 이제 의심이 되니까 그래서 더 못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제 병원 측에서는 그럼 기가를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제보자가 더 걱정이 돼서 이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원장님은 이제 그때 가서 뭐 만나보라라고 해서 원장을 만났는데 원장조차도 이거 큰일 아니다. 아프면은 그때 병원 와라.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제보자 입장에서 더 크게 이제 분노로서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하지만 이 병원 측의 대응은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아프면 그때 대처를 해주겠다. 글쎄요, 이 취재진이 해당 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직접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병원 측은 전달할 입장이 없습니다. 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오래된 수액을 주사하는 사고가 실제로 뭐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래도 병원은 별다른 처벌을 안 받나 봐요. 아닙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약사법 47조에 따르면 이러한 어떠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 준수 의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관 장소도 명확하게 지정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개를 모두 위반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또 의료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으로도 이러한 어떠한 의료 제품을 의료기관은 굉장히 잘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 전체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아니, 다행히 아이가 뭐 후유증을 겪진 않았다고 하지만 이 제보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병원을 상대로 뭐 좀 어떤 조치 취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믿고 다니던 병원이다 보니까 뭐 네. 충격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답니다. 아,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네. 이제 병원으로 이제 와서 전부 이제 조사를 했는데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액, 유통 사용 기한이 지났다는 그 수액은 다 폐기를 한 상태였고요. 네. 근데 나머지 또 일부 의약품이 또 사용 기한이 또 지난 게 또 있어가지고 아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하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형사처벌 대상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이제 병원에 대해서 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이한테까지 이런 상해까지 갔으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이제 사용 기한이 지난 이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유통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런 일 겪으면 병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정말 기본 중에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던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